동덕 창의 리더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그리고 수능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홍보대사 동그라미의 합격 전형별 Q&A.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덕여자대학교 입시 정보를 얻기 어려우셨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홍보대사 동그라미의 입시 꿀팁을 가득 담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입학한 동덕여자대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 21기 화학화장품학부 20학번 손주희입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1학기 시험을 모두 마친 이맘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저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리스트들을 작성을 하고 이 리스트와 연결지어서 쓸 수 있는 다른 활동이나 자료 등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활동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입학한 동덕여자대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 21기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임희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면접 전형이 남아 있는데요.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면접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했는데요. 친구들과 야자 시간에 서로 생기부나 자소서를 보면서 면접관처럼 질문도 해주고 또 저 스스로는 혼자 생기부와 자소서를 읽으면서 내가 면접관이면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초점으로 두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자습 시간에는 담임선생님과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모여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입학한 동덕여자대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 20기 패션 디자인학과 19학번 백수연입니다. 우선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고3 시작할 때쯤에 가고 싶은 학과와 학교를 명확하게 다 지정을 하고 그 학교에 알맞는 인지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알맞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패션 디자인학과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했는데요. 면접할 때 교수님들께서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미술활동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동덕여자대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 20기 디지털공학과 19학번 정여은입니다. 아무래도 실기 우수자 전형이다 보니까 미술 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난 후부터는 오로지 실기 준비에만 집중하여 준비를 하였는데요.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실기에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동덕여자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서 동덕여자대학교의 수상작과 합격작을 찾아보고 이를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학시간이나 식사시간에 계속 보면서 합격작을 분석도 해보고 시험에 어떤 물체가 주로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듯 저는 사투리 시간을 활용하여서 동덕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도 해보면서 실기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동덕여자대학교 홍보대사 동그라미 20기 아동학과 19학번 최민지입니다. 먼저 정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시는 수능 단 하루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공부지만 멘탈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제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은 날에는 크게 자만하지 않고 제가 저번 시험보다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많이 됐는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날은 크게 좌절하지 않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어딘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패션 디자인학과를 재학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적은요. 밖에 나가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멋있는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그러한 말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면접은 봐도 긴장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긴장을 풀기 위해서 면접 대기실에서부터 예상 질문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냥 즉흥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조리 있게 잘 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동덕여자대학교로 상향 지원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일반고를 나왔지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활동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보완할 만한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실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생활기록부의 장수는 총 23장입니다. 사실 적은 장수는 아니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생활기록부의 양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연구활동 등을 최대한 저의 진로나 지원 학과와 관련되게 엮어서 저의 관심과 열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기록부의 양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담은 생활기록부 인지가 합격 여부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혹은 멋있다고 생각했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동덕여자대학교 졸업생 분들이었던 게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미디어 분야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정말 동덕여자대학교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그럼 나도 동덕여자대학교에 가면은 이런 멋진 선배님들처럼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덕여자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요. 저의 경우에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전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전공을 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를 선택을 했더라도 그 학과에 진학하고 나서의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놓은 분이라면 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들보다 실기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실기 비중은 70%에서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 반영 비율은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실기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다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더라도 실기 시험을 잘 본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이때 너무 많이 떨린다면 심호흡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시험장에 가면 주변 친구들의 실력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멘붕이 오는 순간이 꼭 있더라고요. 이때 저는 끝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도 결국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기출 모의고사나 역대 수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평가원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문제를 내는지 얼추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치는 그 당해의 3월, 6월, 9월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분석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합격 시즌에 멘탈 관리가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저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최종은 아니라도 몇 단계 합격이라는 성과를 낸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고 조금씩 풀어지는 그 분위기가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요가 쉽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주간에 학교에서 못했던 공부는 주말에 집이나 독서실에서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 동그라미의 합격 전형별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홍보대사 동그라미의 경험을 담은 이 영상이 수험생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만나뵐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혹시 다들 올해 변경된 동덕여자대학교 모집 요강 알고 계신가요?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55명 감소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58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문화지식융합대학 미래융합학부가 개설되어 글로벌 마이스 전공, HCI 사이언스 전공,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문화예술 경영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융합 경영학과 야간이 신설되고 토탈 뷰티케어학과 야간이 폐지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